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한 권의 책에 대해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그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예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살짝 뜨끈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차가운 이성의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책을 펼치자마자 코스톨라니가 던지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요. 돈은 뜨겁게 사랑해야 하지만 차갑게 다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마치 책의 심장처럼 쿵쿵 뛰며 독자를 끌어당겨요. 돈을 향한 열망, 그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춤추게 하는지, 하지만 그 욕망에 휘둘리면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멈춰 서서 생각했어요.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줄다리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문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의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전통적인 소설처럼 뚜렷한 플롯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코스톨라니의 90년 넘는 삶과 투자, 여정이 에피소드처럼 촘촘히 엮인 에세이 형식이에요. 그는 190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는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던 소년이었죠. 하지만 18살에 파리로 유학을 가면서 증권거래소의 세계에 발을 들여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책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요.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의 혼란을 다룬 챕터가 기억에 남아요. 코스톨라니는 그때 모든 걸 잃고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죠. 주식은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이 움직인다. 이 통찰은 그의 투자 철학의 뿌리가 돼요. 그는 1930년대 베를린 증권 거래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 투자자들이 쫓겨나고 시장이 공포로 얼어붙었을 때 그는 오히려 그 공포를 기회로 삼아요. 대포 소리가 들릴 때 사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릴 때 팔아라. 이 유명한 격언이 여기서 나와요. 대포 소리, 즉 전쟁과 위기의 소음 속에서 주식을 사 모으고 바이올린의 화려한 상승장에서는 차갑게 매도하라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그 시절 소량의 자금으로 우량주를 사들여 전쟁 후 폭등한 시장에서 큰 부를 쌓아요. 또 다른 예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야기가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고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 그는 달걀 이론을 설명해요. 달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며 시장의 아래쪽 기업의 실적은 좁고 위쪽 투자자 심리는 넓다고 해요. 오일 쇼크로 실적이 바닥을 쳤지만 심리가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는 그때 에너지 관련 주식을 사서 1980년대 호황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런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코스톨라니는 이 사례들로 21세기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전망해요. 그는 93세에 이 책을 마무리하며 나는 빨리 부자 되는 법은 모르지만 빨리 가난해지는 법은 안다. 바로 서두르는 거다라고 유머러스하게 끝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의 삶처럼 날카롭고 따뜻해서 읽는 내내 시장의 리듬이 느껴져요. 마치 현명한 할아버지가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지혜가 스며들어요. 이제 책의 핵심 메시지를 짚어볼게요. 코스톨라니의 철학은 간단하지만 깊이가 깊어요. 첫째, 돈에 대한 태도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말처럼 돈을 갈망하되 감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해요. 그는 돈을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간다고 했어요. 즉, 장기 투자가 핵심이라는 거죠.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10년 후 깨어나면 부자다. 이 격언이 그걸 딱 요약해요. 둘째, 시장 심리예요.
주식 가격은 기업 실적 기초 20%와 투자자 의견 심리 80%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부분 진실은 완전한 거짓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해요. 뉴스나 소문에 휘말리지 말고 대중이 공포에 질릴 때 사서 열광할 때 팔라는 거예요. 셋째, 투자자의 덕목이에요. 돈, 생각, 인내, 행운. 인내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는 예술이라는 메시지예요. 그는 주식을 벨벳 위의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논리뿐 아니라 직관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은 20년 전 쓰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코스톨라니는 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해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돈을 다스리는 법을요. 이 책의 시사점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처럼 주식 앱 하나로 시장에 뛰어드는 시대에 코스톨라니의 말은 우리를 멈추게 해요. 예를 들어 최근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주식처럼 열풍이 불 때 우리는 왜 다 같이 뛰어들까요? 그의 달걀 이론대로라면 그건 심리가 과열된 신호예요. 차갑게 물러서서 기다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재테크를 넘어 삶의 균형을 가르쳐 준다는 점이 시사적이에요. 돈을 뜨겁게 사랑하면 동기가 생기지만 차갑게 다루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파국으로 가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빨리 부자 되려다 가난해진다는 경고가 절실해요. 팬데믹 후 폭등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었잖아요. 이 책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줘요. 사회적으로도 흥미로워요. 코스톨라니는 불을 움직이는 돈이라고 했어요. 정체된 돈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는 우리 경제가 순환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개인의 탐욕이 아닌 장기적인 인내가 사회 전체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책은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요. 시사점은 단순히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롭게 사랑하고 일하는 삶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온라인 리뷰와 후기를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감상들이 눈에 띄어요. 한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코스톨라니의 유머가 시장의 잔인함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주식 초보인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특히 대공황 때의 파산 이야기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봐요. 그의 실패담에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또 다른 독자는 달걀 이론 덕분에 최근 주식 폭락 때 공포에 팔지 않고 버텼어요. 결국 이득을 봤죠. 라고 실전 경험을 공유했어요. 젊은 투자자들은 특히 수면제 투자법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매일 뉴스만 쫓던 제가 이제는 책을 읽으며 기다릴 줄 알아요. 이런 후기가 많더라고요. 반면 오랜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 부분이 제일 와닿는다는 말을 했어요. 30년 투자했지만 여전히 대중의 의견에 휘말릴 때가 많아요. 이런 반성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엑스트위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한 사용자는 코스톨라니의 책은 투자서지만 삶의 철학서 같아요. 돈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줘요 라고 적었어요. 또 다른 이는 그의 유머와 날카로운 통찰이 중독적이다. 투자 초보뿐 아니라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어요. 특히 대포 소리가 들릴 때 사라는 조언이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다가갔나 봐요. 어떤 이는 2020년 팬데믹 시장 붕괴 때 이 말을 기억하며 주식을 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썼어요. 반면 이 책의 단점도 언급되더라고요. 몇몇은 너무 옛날 이야기라 21세기 시장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코스톨라니가 다룬 시장은 오늘날의 알고리즘 매매나 암호화폐 같은 현대적 변수가 없었죠. 그래도 대부분은 그의 원칙이 시대를 초월한다고 느꼈어요.
한 독자는 투자는 심리 싸움이다. 이 책은 그 심리를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정리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 이 책이 단순한 투자 지침서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 이상을 얻게 돼요. 코스톨라니는 돈을 사랑하되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해요. 그의 이야기는 마치 현명한 스승이 옆에서 조곤조곤 들려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가 말한 빨리 부자 되려다 가난해진다는 문장은 요즘 같은 빠른 세상에서 더 울림이 커요. SNS에서 성공 스토리만 보고 조급해지는 우리에게 그는 천천히 깊게 생각하라고 해요. 또 그의 벨벳 위의 게임이라는 표현은 투자를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예술과 심리의 조합으로 보게 해줘요. 이건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관계, 심지어 꿈을 추구하는 방식에도 적용돼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화상을 입고 너무 차갑게 다루면 동기를 잃어요. 그 균형을 찾는 게 이 책의 진짜 메시지예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과 성공을 쫓아요. 하지만 코스톨라니는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말라고 속삭여요. 그의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1929년 대공황이든 1970년대 오일 쇼크든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가 오일 쇼크 때 에너지 주식을 산 이야기는 지금의 ESG 투자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어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투자가 요즘 뜨겁죠? 코스톨란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두가 ESG에 열광할 때 조심하고 모두가 외면할 때 기회를 찾아라. 그의 원칙은 여전히 살아 숨쉬어요. 이 책의 시사점은 개인적, 사회적, 심지어 철학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해요. 우리는 왜 돈을 쫓을까요?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적 압박 때문에? 코스톨라니는 돈을 사랑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요. 사회적으로는 부의 순환에 대해 생각하게 해요. 그가 말한 움직이는 돈은 경제가 건강하려면 돈이 멈춰있지 않고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이건 중요한 메시지죠. 부자들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경제는 정체돼요. 그의 철학은 돈을 현명하게 쓰고 투자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쳐요. 철학적으로는 욕망과 이성의 균형을 고민하게 해요. 우리의 뜨거운 욕망을 어떻게 차갑게 다스릴 것인가? 이건 투자뿐 아니라 삶 전반에 적용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FIRE 운동 경제적 자유를 위해 일찍 은퇴를 생각해봐요. 코스톨란이라면 아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즐겨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의 지혜는 빠른 성공을 쫓는 현대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다른 독자들의 반응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책은 세대와 배경을 가리지 않고 울림을 줬어요. 젊은 독자들은 특히 인내라는 단어에 꽂혔어요. 한 20대 독자는 주식 앱 알림에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이 책 덕에 장기적으로 보게 됐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이는 코스톨라니의 유머가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만들어줘요. 덕분에 투자 공포증이 줄었다고 썼어요. 중년 독자들은 그의 삶의 경험에 공감했어요. 90년 넘게 살며 시장을 겪은 그의 이야기는 내 투자 실패를 돌아보게 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심지어 투자와 무관한 독자들도 감명을 받았어요. 한 독자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말하는 책이다. 직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달리던 나를 멈추게 했다고 했어요. X에서 한 사용자는 이 책은 돈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준다. 명상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의견도 없진 않았어요. 몇몇은 너무 유럽 중심적이라 아시아 시장에는 덜 맞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현대 시장의 속도가 코스톨라니 시대와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조차 그의 핵심 메시지를 약화시키진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의 이야기가 보편적이라고 느꼈어요. 시장은 변해도 사람의 심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코스톨라니의 삶은 단순히 성공담이 아니에요. 그는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했죠. 하지만 매번 배웠어요.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냐라는 태도는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큰 힘이 돼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의 경제 흐름을 보면 팬데믹,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까지 시장은 롤러코스터였죠. 코스톨란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의 수면제 투자법은 매일 주가 그래프를 들여다보는 대신 믿을 만한 자산을 골라 장기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삶의 자세예요. 너무 조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의 철학은 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줘요. 예를 들어 그는 행운을 투자자의 덕목 중 하나로 꼽았어요. 하지만 그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죠. 이건 우리가 삶에서 기회를 잡는 방식과도 통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때가 왔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책은 단순히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요.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들려주는 조언 같아요. 그의 유머, 따뜻함,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이 페이지마다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 그가 말한 부분 진실은 완전한 거짓보다 위험하다는 문장은 요즘 가짜 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더 와닿아요. 우리는 매일 단편적인 정보에 휘둘리잖아요. 그는 그런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고 해요. 그의 달걀 이론은 시장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적용돼요. 감정이 과열되거나 바닥을 칠 때 한 발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투자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여러분은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읽어보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코스톨라니의 어떤 조언이 여러분의 삶이나 투자에 영향을 줬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펼쳐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